네, 10대 남학생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이 사망과 백신과 연관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의주시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연결해서 좀 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100% 아니다라고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독감 백신이, 이 성분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형태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은 이렇게 사망과 같은 아주 중증의 심각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최근에 뭐 한 1,500만 명, 올해는 뭐 2천만 명 이상 독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그 아주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긴 사례가 증명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예. 이 결과는 이제 부검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독감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정말 매우 낮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는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게 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10대 남성에게서 이제 그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전체를 다 뒤져보는 그런 검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근데 예.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과관계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고인이나 유족에게도 그러니까 물론이죠. 좀 예.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예. 네, 끝까지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관심사의 초점은 혹시라도 백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제 큰일일 수 있으니까 이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지금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초점을 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점이요.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 후에 가족에게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그 국소적인 부작용이나 또는 전신적인 부작용들이 경미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피곤하다고 했다는 그 표현도 실제로 이게 그런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그런 느낌을 가진 건지 아니면 이제 사망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질병의 초기 증상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에 신고된 이상 반응이 353건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국소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이 접종 부위가 이렇게 붓고 통증이 있는 그런 간단한 부작용부터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은 대부분이 국소적인 그런 부작용이고, 네. 전신 부작용이 발열과 같은 것들이 열이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예. 대부분 경미하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호전이 된 회복이 된 그런 부작용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이제 이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폐기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네. 요번에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만에 하나 백신이 다시 그러니까 그 변질이 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백신이 유통 과정이나 어떤 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이렇게 사망과 같은 중증의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예. 백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대부분 이 항원 단백질이나 아니면 보존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것들이 이 대부분 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소량의 물질에 의해서 사망 사례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너무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너무 드물다라는 게 국내의 경우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독감 백신에 의한 부작용은 뭐 이 백신 자체의
제조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형태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백신이나 다른 나라 백신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도 거의 예.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질병관리청에 의하면은 2009년에 예. 독감 백신을 맞고 이제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라기보다는 이 신경계 질환이 증상이 진행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악화됐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갑자기 이틀 만에 원인이 불분명하게 사망한 사례하고 좀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1차 부검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고 2차 정밀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밀 부검을 하면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정밀 부검을 하면 이제 주요 장기의 조직들을 다 조직 검사를 병리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예.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경우에도 어떤 이유도 못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과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이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찾아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이 걸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그 독감 백신 접종 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원인이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혹시 백신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그 이상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접종률이 떨어지거나 또 접종이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역학적인 상황이나 뭐 그동안에 이런 그 사망과 같은 심각한 이상 반응의 발생 사례를 보면은 요번에 이 사례도 이 백신과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또는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의 시기가 미뤄지거나 또는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 동절기에 돌게 되면 특히 이 코로나19가 같이 도는 이 그렇죠. 유행하는 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부검 결과 좀 늦게 나와서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고 잘 봐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감 백신은 그래도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게 그 유튜브로 안토니오 반만데라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알레르기성 B형 있으면 백신 맞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런 그 이상 상황을 발생시킨 것과 무관하고요. 네. 오히려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 중에는 천식이나 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을 더 열심히 꼭 맞으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유독 그 독감 백신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최근 한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이 독감 백신 접종을 맞도록 이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필수 접종 대상이 된 대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접종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산과 또 이 제조 후에 배송 과정, 또 관리 과정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접종 대상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이런 이상 반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